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집은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튼 집, 그리고 자산, 그리고 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요새 질문이 부쩍 늘어난 게 있어요. 저한테. 요거예요. 뉴홈. 요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경쟁률도 높고 검색하시면 뜨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드린 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래서 그분께 상담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결론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장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비스무리한 건 있었거든요. 비스무리한 거?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냐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참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mem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 현재 접수 기간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3월 9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아래 링크에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몇 군데만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지금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LH와 SH 양사의 청약에서 뉴홈을 통해 신설된 나눔형 중에 최초로 도입된 청년 특공의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요거의 상황에 맞는 거예요. 뭐냐면 당장 목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고금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 맞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맞는 공급을 했다는 뜻이에요. 나눔형은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공공에 되팔아 시세 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뉴홈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공공이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분양 전환 있잖아요. 판교에서 있었던 사태인데 잘 월세 내고 살다가 분양 전환 시점에 분양가를 LH가 높이 평가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의 시세 차익을 SH나 LH가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보자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70%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일반 인근 단지보다 시세 차익을 낮게 측정했는데 그 중에 또 70%만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거를 좀 저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미래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주거를 해보시면 당장은 새 아파트고 반값이고 이자도 싸니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맞는 분들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좀 좋은 취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랑 5년 후에 원하는 거랑 10년 후에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주거를 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주거 시설이나 더 좋은 입주로 가고 싶은 게 한 8, 90% 인간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런데 내가 옮겨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집, 내가 옮겨갈 집이 비싸졌잖아요. 내가 옮겨갈 집이 비싸졌으면 내 집도 비싸져서 시세 차익이 있어야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한테 비과세를 주는 거예요. 잘 옮겨 타라고. 사회 시스템을 돌리려고. 너 위로 올라가라고. 그런데 난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다음에 옮겨 탈 집은 이게 뉴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뉴홈이 지금 많이 없어요. 내가 옮겨 탈 집도 뉴홈이야. 뉴홈, 뉴홈에서 뉴홈, 뉴홈에서 뉴홈 이러면 되는데 뉴홈에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사람마다 인생 계획이 다르겠지만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겨 탈라 그러면 갑자기 돈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내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옮겨 탈 시점이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좋긴 좋아요.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최대 80%, 최대 5억까지 연 1.9에서 3%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대거 물리죠. 그런데 멀리까지 보는 게 좋다. 근데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난 주거가 훨씬 중요하고 나중에 옮겨타기까지는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나중에 부동산이 장기 침체할 것 같다. 그러면 공공이 사가주는 게 차라리 낫죠. 장기 침체하면 집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지난 15개월 동안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난 지금 목돈이 없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난 나중에 옮겨 타기보다는 여기서 거주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부동산이 장기간 침체할 것 같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나온 기사가 또 있는데요. 자, 이게 땅집고 기사예요. 이게 도대체 뉴홈의 정체는 뭘까? 정체가 뭐냐면 요거예요.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인기가 있었던 고덕강일 3단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요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뉴홈의 정체예요. 나쁜 뜻이 아니고요. 정체. 땅 주인은 나라 거고요. 주택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반값인 거예요. 그런데 25평이 3억 5천이라 그러면 싸게 느껴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싸게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옮겨타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저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좋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여러분 쓰레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너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너 정신이 나갔냐고 하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쓰레기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은 이거를 넘어서 이거죠. 한국 최고의 입지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만큼 저명하고 부자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현대아파트 낡았잖아요. 이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물론 튼튼해요. 튼튼한데 많이 낡았고 음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반값에 분양을 받고 들어가 살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시세 차익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왜? 땅은 내게 아니고 주택만 내 건데 주택은 분명히 감가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땅이 이건 명확합니다. 땅이 문제지 건물은 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별로인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별로 안 올라요. 그나마 땅 때문에 좀 방어가 되는 거지 건물 자체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뉴홈의 정체는 뭐냐면 그 중요한 땅은 빼고 건물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프로젝트를 보시려면 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될 것 같아란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토지 임대부 방식은 수요자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적용한다. 먼저 장점은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부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장점은 맞아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줘야죠. 실제로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5구가 예상 분양가가 3억 5,500인데 2단지 인근의 강동 리버스 4단지의 경우에 7억 3,700이 2월달에 실거래가 찍히고 지금 호가가 8억 2천인데 생각해보면 얘에 비해서도 반값인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땅까지 가지고 있는 애요. 땅까지 가지고 있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새로 짓는데 반값에 불과하다면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나눠서 보자면 거의 처음에 보면 그래도 반반 치거든요. 여러분 법인 갔다가 대형 건물 사고 팔면 부가세 내는데 부가세는 건물 분해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시면은 반반 정도 봐요. 처음에 반반 아닌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양인데 싼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옵션인 거죠. 뭐냐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요새 분양가가 8억인데 분양가가 4억인데 알고 보니까 땅이 빠져 있어요. 이러면 싼 게 아니라 그냥 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미래에 따라 달라요. 수분양자들은 SH공사로부터 땅을 빌리는 대가로 입주 후 매달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 아까 보시면은 분양가는 3억 5천인데 월세가 40만 원씩 나가요. 근데 문제는 얘가 픽스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임대료를 월 4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SH는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년 단위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증액하겠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파트가 입주하는 2027년 이후 집값 추이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이에 따라 월세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기간 부동산이 침체한다? 그러면 솔직히 이건 굿 초이스가 되는데 장기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나쁜 초이스는 아닌데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뉴홈은 네이버에 뉴홈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5년 살다가 팔아서 시세차익 70%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는 사람이 민간이 아니라 그리고 민간은 뉴홈 같은 케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사요. 자 보세요.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땅은 내 게 아니에요. 건물만 내 거예요. 땅은 나라 건데 건물만 잘 쓰다가 건물 한 10년 쓰고 나한테 팔라 그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처음에 분양가가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에 땅 없이 건물만 샀는데 10년 살다가 나한테 팔겠대요. 여러분 그거 4억에 사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왜냐면 인근에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얘는 땅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이 사준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공이 얼마에 사줄지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공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안 사주거나 아니면 싸게 살라고 했을 때 초이스 B가 없어요. 저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공에게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만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좋은 팁이 될 텐데 SHLH는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언론에서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멍청한 집단도 아니고 엘리트들의 집단이고 이익을 굉장히 추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가장 밝은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업을 잘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SHLH가 퍼주는 기관인 줄 알아요. 막 공공주택 무조건 제공해주고 집 싸게 지어주고 싸게 빌려주고 근데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이득을 되게 잘 챙겨야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론을 내려볼까요? 지금 인기 많아요. 인기 많을만 하고 여기에 딱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게 맞는 분들은 이게 좋은 초이스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보단 돈에 여유가 있고 장기적으로 플랜이 나눠져 있고 난 욕심이 좀 많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나 할까요? 시간이 지났을 때 SHLH에 대해서 난 약간 갸우뚱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홈을 넣을지 말지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장기간 봤을 때 이게 나한테 맞을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게 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뉴홈은 싸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싼 게 아니라 특이한 거예요. 땅을 뺐으니까 그냥 땅 뺀 가격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난 소유의 가치, 시세 차익은 관심 없고 새 아파트에 그냥 잘 거주하면 된다. 뉴홈 딱이에요. 제격이에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난 그게 아니라 시세 차익이나 자산 증식이 중요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선택. 참고로 저 상담한 분한테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 상황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아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이 당장 5년 동안 5년이 어떤 기간이긴 합니다. 5년이. 그 5년 동안 회피하기보다는 장기간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성장해서 더 잘 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